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딜 가도 그 외향적인 성격이 조금 더 유리한 게 사실이고요. 내 성격 때문에 뭐 사회생활을 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. 내 성격이 좀 뭔가 이렇게 못났고 부족하다. 뭐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신간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를 쓴 작가 정교영입니다. 그리고 수원에서 마음풍경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아주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심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겸임 교수입니다. 네, 제 책 소개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내향인들을 위한 자존감 회복하기. 우리가 이제 외향성을 좀 더 선호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?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딜 가도 그 외향적인 성격이 조금 더 유리한 게 사실이고요. 그래서 그런지 뭐 저도 어릴 때부터 외향적인 성격을 동경을 해왔었는데요. 뭐 지금은 그냥 내향인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 1인이고요. 그래서 수많은 어떤 그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만나다 보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져봤을 때도 외향인들보다는 내향인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. 그분들의 공통적인 어떤 그런 불편감이 무엇이냐면 내 성격 때문에 뭐 사회생활을 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. 내 성격이 좀 뭔가 이렇게 못났고 부족하다. 뭐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자책하는 그런 분들, 내향인들을 만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내향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오해라든지 편견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책을 쓰게 됐고요.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힘들었다는 내용이 책 속에 있더라고요. 네. 어떻게 이렇게 고치고 극복하실 수 있었는지. 뭐 제가 내향인을 극복했다.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극복의 차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. 책에도 소개했듯이 뭐 외향적인 사람이 뭐 강의를 하고 뭐 노래를 하고 그다음 책을 쓰고 뭐 대중들 앞에 나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큰 편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 역시 뭐 외향성으로 뭐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고요. 필요에 따라서 제 역할에 따라서 그리고 주어진 어떤 환경에 따라서 제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외향성을 조금 끌어다가 이렇게 좀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. 점차 이제 성장하면서 여러 다양한 기회들이 찾아오잖아요.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 좀 피하지 않고 조금 용기를 내서 조금씩 해보다 보니까 필요할 때 제가 원하는 만큼 외향성을 좀 빌어다 쓸 수가 있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아마도 MBTI가 최근에 엄청 인기가 있잖아요. 그래서 MBTI 영향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. 하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그 내향성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아마 수잔 케인의 콰이어트라는 책이 출간되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그 책을 통해서 수잔 케인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또 테드라는 강연을 통해서도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. 그 뒤로 내향성에 대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 게 또 사실이고요. 그래서 이제 그 가려져 있던 그 내향인들의 목소리라든지 내향인들의 어떤 가치나 강점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. 그 당부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. 너무 이제 지금 인터넷상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유사 MBTI 테스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그 우리 사람이라는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참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컸구나, 이거를 이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, 별자리점이나 혈액형 보듯이 그런 유사 테스트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거든요. 그래서 심리검사라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신뢰성이라든지 타당성이 다 확보가 된, 검증된 그런 심리검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, 너무 남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요, 일단은 재미삼아 해보는 건 좋은데요.
나라는 사람을 그냥 몇 가지 특성으로 이런 유형이라고 딱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좀 더 풍성하게 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. 전문 심리 검사 기관이라든지 심리 상담 센터라든지 이런 기관을 찾아가시면 그 숙련된 전문가들을 통해서 실시를 받고 그다음에 해석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나에 대한 깊은 탐색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제 가시게 되면 MBTI가 아니라 좀 더 신뢰성이 보장이 된 그런 검사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책에도 소개했지만 예를 들면은 성격 오요인 검사라고 해서요. 정말 그 인류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검사 도구인데요. 외향성, 내향성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런 요인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고요. 최근에 많이 이제 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검사 중에 하나로 TCI라고 있습니다. 이 검사는 뭐 정말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기질과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길러진 성격 해가지고 기질과 성격을 다 알아볼 수 있는 검사예요. 또 다른 검사는 이제 성격 강점 검사라고 있습니다. 성격이 뭐 좋다 나쁘다를 보는 게 아니라 강점으로 작용할 만한 그런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성격 테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하고 전문가 아래에서 실시하고 해석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내향성이라는 그런 성향도 강점이 굉장히 많거든요. 강점에 우선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동안은 그 외향성보다는 좀 뭔가 부족하고 떨어진다 이런 편견 때문에 내 부족한 점, 단점에만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걸 뜯어고치려는 시도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더 많아지고 좀 더 막 우울해지거나 정신건강도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요. 좀 더 강점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내 강점이 어떤 건지 이거를 발견하고 좀 더 이거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요. 일단은 그 내향성 뒤에 숨지 마시라는 거예요. 사실 우리가 내향적이다라는 게 별로 환영받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내향적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런 시도 안 하고 그냥 스스로 갇히는 거죠. 그래서 나는 계속 고립된 채로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정말 이제 그런 부분은 너무 안타깝고요.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는 내향성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. 나는 내향적인 게 아니라 외향적인 것처럼 그 외향성 가면을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. 그래야지 살아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고 나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냥 가면 어떤 역할만 수행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. 대신에 나라는 사람 강점, 약점 다 가지고 있는 그냥 나도 이제 평범한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내향성이든 외향성이든 그냥 각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더 스스로 인정하고 이걸 좀 받아들이고 또 뭔가 자신한테 조금 더 친절하고 자비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